저는 지금 전라북도 부안군 백산면 용계리에 있는 백산성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즌1 촬영분에 고창군 공읍면에 있던 무장 기포지, 즉 2차 기포지죠. 이곳을 촬영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영상을 참조하시고요. 자, 2차 기포의 현장으로 지금 발을 내딛겠습니다. 무장에서의 2차 기포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단연 손화중이 있습니다. 일단 저는 전봉준 장군이 동학교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또 이제 그것을 주장하시는 분 중에 신봉용 교수님이라고 굉장히 이제 그 가보년에 있었던 농민혁명을 전봉준 장군을 많이 연구하신 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여러 정황이 그렇고 또 무엇보다 장군의 재판 기록이 그것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장군의 그 행적이 또한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학이 쓰레기가 있어요. 가보년의 농민혁명의 매우 핵심 세력이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2차 기포는 분명 종교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겨울이지만 색깔 좋죠. 예. 아유, 잠시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혁명을 이끌었던 전봉준 장군은 아무리 100번 양보해도 동학도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동학도였을 가능성보다 크다. 자, 그 문제는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요. 계속 올라가 보겠습니다. 산이라고 돼 있고 또 백산성이라고 돼 있지만은 뭐 계단 몇 개 올라가면 이제 끝이 보일 것 같으니까 사실은 뭐 뒷산 언덕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백산이라고 해서 산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뭐 편집 없이 그대로 이제 올라가면서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이 얼마나 낮은 구릉인지를 이제 아시게 될 것입니다. 왜 여기서 이제 앉으면 죽산, 서면 백산이란 말이 나왔는지 뭐 그것도 뭐 조금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2차 기포 때부터 이제 드라마에서도 중요한 인물들이 이제 나왔었죠. 무장 쪽에 있는 동학도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이제 손화중, 그리고 이제 태인에 기반을 두고 있던 김계남 장군, 이분들에게 이제 거사를 다시금 요청을 했던 것이죠. 올라가다가 한번 이제 둘러봅니다. 이렇게 생겼고 하늘은 저렇게 생겼습니다. 예, 계속 이제 갈 길을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거사 일자는 언제냐? 가보년 3월 21일이었고, 그 장소는 이미 촬영을 했습니다. 거기가 이제 무장, 당산마을 앞 들판이었습니다. 이제 들판에 그 기념공원이 조성이 돼 있었죠. 그 당시 이제 무장 대접주였던 손화중이 이끄는 군대만 3,000명이었다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전봉준 장군으로서는 협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또 하늘을 보니까 좋습니다. 이제 거의 올라온 것 같아가지고 아쉬워서 하늘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 백산은 어디냐? 어디겠습니까? 전라북도 부안이 아니고 부안은 부안인데 2차 기포의 중심이 이제 된 곳이죠. 거점이 된 곳입니다. 거점이라고 해야 되겠죠. 안핵사 이용태가 와가지고 이제 고부의 거점을 잡고 있으니까 끌어내려면은 이제 어떤 거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게릴라전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격을 해야 되니까 이곳을 거점으로 잡은 겁니다. 예로부터 이곳이 요새였기 때문에 드라마 녹두꽃에서도 백산대회가 중요하게 조명이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봉준 장군의 지휘에 따라서 농민군이 일어서면 산이 하얗게 되고 다 옷이 하얘니까
그들이 앉으면은 들고 있던 죽창이 솟아오르니 앉으면 죽산, 서면 백산이라는 민담이 생긴 겁니다. 자, 이런 이제 사적 409호로 제 409호로 지정이 되어 있다. 뭐 이런 역사적 유래가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민담이 생겼다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앉으면은 이제 죽상이 되면 퍼렇게 돼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서면이 이제 하얗게 백산으로 바뀌니까 그런 민담이 생겼다. 1차 기포는 그 당시 많은 밀란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2차 기포는 종교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즉 갑오 농민혁명 3대장이 전봉준, 손아중, 김계남 아닙니까? 근데 안익사 이용태가 동학도에 대해서 보복을 하니까 이제 외면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모인 병력이 무려 6,000명이니까 이제 단순한 밀란 정도가 아니죠. 경계를 넘어선 이제 아주 자목 심각한 상황이라고 조정이 판단을 하고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홍계원을 초토사로 토벌전을 지시합니다. 네, 백산성과 동학농민운동, 앉으면 죽산, 서면 백산 여기도 나와 있네요. 예, 그래서 1만여 명에 달했다고 했는데 뭐 백산에 직결했을 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6,000명은 아까 말씀드린 손아중, 김계남을 비롯한 이 동학도인들이 모여서 이제 모이게 된 이제 병력이 6,000명 정도 된다는 것이었고요. 예.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죠. 예. 사발통문도 역시나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즌 1에서 황룡천 전적지를 제가 촬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계원이 이끄는 병력과 최초의 접전을 벌였던 곳이죠. 장태가 또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둘러보고 내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뒷면에는 아무것도 없네요. 또 없고 이렇게 내려가겠습니다. 그냥 내려가려고 했는데 자꾸 저 대나무가 제 눈에 밟힙니다. 저도 왠지 농민군의 심정이 되고 싶어서 이 대나무를 좀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산하는 길입니다. 자, 역시 겨울은 여행하기에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데 이 시점을 일부러 맞춘 것, 대나무를 결국 제가 주청을 만들려고 들었습니다. 이대로 이제 한양까지 진군을 하려고요. 제가 이 시점을 일부러 맞춘 게 있습니다. 통안의 우금티 전투가 있었던 가보년 음력 11월 9일이 바로 이때쯤이었기 때문입니다. 12월 초였죠. 예, 앉으면 죽산, 서면 백산, 백산 대회의 현장에서 백산성에서 현월이었습니다. 이대로 한양까지 출발!